실제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나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육류가 대장암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가족분들이 이제 채소 위주의 식사만 드려가지고 식사를 거의 잘 못하시고, 참고로 개인적으로 저는 30살 때부터 대장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외과에서 대장학문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장 상피세포의 어떤 생존과 대장에서의 우리 영양소 흡수 과정에 대장 안에 있는 정상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의 대사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또한 몇몇 연구들에서는 대장 내에 그러한 유산균, 우리가 흔히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대장의 어떤 건강한 배변 습관과 일부 대장 질환에서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도 있고, 현재까지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들과 대장암의 관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적으로 저희가 치료에 도입하기까지의 아직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자체로 대장암을 예방하거나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이 진단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및 대장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입니다. 대장암을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일부 환자들에서는 대장 내시경보다 복통이나 혈변 혹은 다른 이유로 병원에서 CT를 시행한 후에 대장암이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대장암을 확진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및 조직 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대장암은 직장암과 결장암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직장암에서는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게 되지만, 그 외 대부분의 결장암이나 대장암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술적 치료는 원발 대장암이 있는 부위와 함께 그 주변의 정상 대장을 같이 절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 조직 외에 주변에 이제 암세포들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 조직을 일부 포함해서 자르게 되고, 또한 그와 함께 대장암 주변에 있는 림파선도 같이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적 치료에는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시행되어 왔던 개복수술, 배를 굉장히 큰 길이로 절개해서 직접 수술하는 개복수술이 매우 근간이 되었지만, 최근 한 30년 전부터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는 최소 침습 수술, 배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일부 기구가 배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와 함께 그 기구를 가지고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이 지금은 대중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최근부터 로봇을 이용한 또한 더욱더 정밀한 수술들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에 있어서는 나라에서 건강보험 적용률을 굉장히 높여서 실제로 환자들이 부담되는 비용이 많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복강경 대장 수술에 비해서 로봇 수술은 아직까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돼서 적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비용에 있어서 부담이 적은 그런 환자들을 선택적으로 현재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장암의 그 치료 성적에 있어서 환자의 영양 상태가 완치율이나 생존율에 미친다는 보고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영양 상태가 좋은 환자들이 수술 후에 항암 치료도 훨씬 더 잘 견디게 되고, 더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연구 보고들이 꽤 있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아주 극소수의 영양 결핍 상태가 아니라면 환자의 어떤 체중 상태나 그런 영양 상태 정도는 크게 영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암은 수술도 비교적 간단하고요. 췌장암 수술이 한 6시간 이상 걸리는 데에 비해서 대장암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령의 90세 후반 이런 어르신들도 전신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수술이고, 그 후에 항암 치료도 최근에는 이제 먹는 약이나 비교적으로 최근에 나온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성적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기술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수술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더 짧은 수술 시간, 그리고 환자에게 조금 더 덜 침습적인 수술 방법,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약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유질들은 대변을 잘 만들어지게 하고 변비를 예방해서 변을 더 훨씬 잘 보게 합니다. 예전에 이제 가설들 중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대장의 어떤 톡식, 나쁜 물질들이 변비가 아닌 상태로 잘 배설이 되면서 대장암 발생을 줄여주지 않나라는 가설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에 뒷받침할 만한 연구 결과들도 보고된 바들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그게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나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고기가 이제 육류가 대장암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가족분들이 이제 채소 위주의 식사만 드려가지고 식사를 거의 잘 못하시고 막 잘 못 드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는 드시면 안 되고 채소는 많이 드셔야 됩니다라기보다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그러니까 골고루 여러 가지 식품군들을 골고루 섭취하고 한 가지 식품군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한 가지 식품군을 주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골고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한 식단, 건강한 식습관 그 정도면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위내시경은 만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주고요. 대장내시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50세 이상에서부터 매년 대변 잠열 검사, 대변에 피가 있는지를 봐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대장내시경의 어떤 사회적 비용과 대장내시경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로는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해줄 때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받으시고 대신 한 번은 위내시경만 받고 그 다음 4년째는 대장내시경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대장내시경 시행 주기는 5년에 한 번입니다. 가족 중에 대장암이 없거나 본인이 이전에 용종이 없었다면 5년에 한 번씩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지만 위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는 2년은 위내시경만 하고 그 다음 4년째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같이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실제로 대장암이 훨씬 더 젊은 연령에서도 호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0세 가족력이 있다면 그보다도 더 전에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저는 30살 때부터 대장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암 정복 3가지를 예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많이 말씀드렸던 생활습관 개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체중관리, 금연, 금주와 같은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 1차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선별검사, 조기검진을 통해서 대장암이 조기에 발견돼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또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매년 대변 잠열 검사를 대장암 선별 검사로 해주고 있고, 실제로 주변에 보시면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병원들이 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기를 매우 권유를 드리고,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대장암에서 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에도 꼭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또한 대장암이 진단된 다음에는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고, 수술에 필요하다면 항암 치료, 그러한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대장암 완치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방법으로 대장암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